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초대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붕어들의 담요가 되는 수초대. 하지만 매력적인 만큼 까다롭기도 한 그것. 올가을,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자. 반갑습니다. 붕어낚시 월척 특급 나광진입니다. 벌써 이제 완연한, 정말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온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들고 우리 그 농부님들 그동안에 그 일궜던 이제 그 땀방울을 결실로 걷어들이는 들판에서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좀 때이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 그 제가 도착한 효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번 시간 월척 특급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가을 붕어를 찾아온 이곳은 신안군 지도읍의 효지. 약 5,000평가량의 이 저수지는 다양한 수초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안으로는 떼짱과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지금은 차츰 사가 내리고 있지만 저수지 전역엔 마름이 덮여있다. 또 상류권에는 저수지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넓은 연밭이 형성돼 있다. 만수가 되면 갈대가 있는 곳까지 물이 차지만 현재는 50% 정도의 수위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4년 전만 해도 사자 등의 대물이 줄줄이 등장하며 대물터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다. 하지만 많은 낚시인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연안에 그물을 치고 낚시를 막았고 그 후 낚시인의 발길도 끊겼다. 사람들이 안 다녔던 길이라 길이 완전 풀로 그냥 정글이네, 정글. 네? 거의 밀림처럼 수풀이 우거진 둑길뿐 아니라 4년여 만에 다시 찾은 효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아이고. 작은 규모이던 연밭은 몇 배로 넓어졌고 연안 떼장은 4m도 넘게 뻗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수초의 천국이다. 중류권에는 자라난 연과 떼장이 어우러지면서 멋들어진 포인트가 형성돼 있다. 효제지, 효지. 저수지 그 명칭이 지금 약 한 2개로 불리고 있는데 예전에 상당히 그 유명했던 저수지입니다. 그 연일 사자를 배출해 내면서 전국 그 대물꾼들이 그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낚시인들이 몰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명성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저수지가 그때와는 지금 완전 판이하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약간의 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연이 저수지 그 거의 절반을 지금 잠식에 들어간 상황이고 마름이 이제 그 완전 빼곡히 차 있다가 서서히 지금 사가 내리는 상황. 그리고 떼짱이 불과 발 앞에서 1m 정도 앞에 연안 쪽에 있었는데 4m, 5m 전망까지 지금 저수지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쪽을 와서 봤던 적이 벌써 4년 전쯤 되니까 저수지 상태가 지금 그때하고는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조금 더 둘러보면서 대필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연과 떼짱 경계지에 대를 펼 수 있을지 무성한 풀을 헤쳐본다. 우와, 완전 극경사네. 못 들어가겠는데. 딱 저기 앉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오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 아까울 때가 있을까? 붕어들이 가장 숨기 좋아하는 연과 먹잇감이 많아서 즐겨 찾는 떼짱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그 경계 지점만 노리면 대물 붕어 입질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환상적인 포인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펴고 앉을 만한 공간이 없다. 정말 포인트는 좋습니다. 그 연과 그리고
떼짱의 경계 지역 연잎을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툭툭 잘라내면은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쉽게도 자리가 도저히 너무 경사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마름이 사가 내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연과 그리고 떼짱 그 사이 경계 지역 같은 경우는 붕어들이 이제 그 상당히 그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지금 딱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안 나오는 게 아쉽습니다. 조금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더 가가지고. 못내 섭섭한 듯 포인트를 돌아다니며 자리를 뜨는 꾼. 낚시 중 안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또 다른 포인트를 기대하며 효지를 돌아다녔지만 눈이 높아진 걸까 이렇다 할 자리가 없다. 결국 자리를 펴고 앉은 곳은 하류 제방권이다. 제방의 가운데쯤 떼짱이 길게 뻗어나가 있고 마름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앉아 대를 펼친다. 차선의 선택이긴 했지만 나강진 씨가 앉은 포인트는 좌측과 중앙, 우측까지 잘 발달돼 뻗어나간 떼짱과 막 삭기 시작하는 마름이 어우러져 꽤 기대할 만한 포인트를 이루고 있다. 가을철 배수로 인해 수위가 많이 빠져 있는 탓에 제방권인데도 수심은 1m 내외이다. 마름이 삭고 있어 바닥이 그리 깨끗하지는 않다. 주 공략 지점은 떼짱과 마름의 경계 지점. 오늘도 2.1칸에서 3.2칸까지 총 10개의 대를 편성한다. 한편 함께 출조한 다른 꾼들도 모두 제방 쪽에 자리 잡았다. 나광진 씨를 중심으로 우측에서 떼짱과 마름이 있는 비슷한 지형을 공략 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편성을 마치고 기대와 우려 속에서 입질을 기다려본다. 저수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쪽도 기웃거려보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제방권으로 자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상류권하고 그 좌우안 쪽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의 말풀이 마름이 아직 사가 내리지 않고 또 거기에 그 연 그리고 떼짱이 너무나 빼곡하게 지금 들어차 있는 상태로 도저히 그 찌를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방권에 떼짱과 그리고 마름 앞쪽에 떼짱이 있고 좌측으로 또 떼짱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마름이 이제 막 사가서 내리는 공간 그 공간에 지금 찌를 세웠는데 수심은 약 한 1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마름이 워낙 빼곡한 상태였다가 사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줄기부터 썩어가지고 사가 내리면서 상당히 그 안 좋은 그 악취를 내면서 지금 밑에서 캐스팅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떼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떼짱이 그 발달된 부분 쪽에서는 지금 그런 현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그 낮에 이제 도착해서 지금 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참붕어로 해가지고 붕어를 한번 노려보고 밤이 되면은 또 새우하고 같이 미끼를 사용을 해서 굵은 붕어 만나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붕어를 넣어놓은 게 지금 찌를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가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저게 지금 우렁이가 그런가. 수초대의 위력일까? 채비 편성을 마치고 나자 바로 찌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당히 약은 입질이다. 행여나는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챔질하기엔 부족하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하지만 찌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간사한 입질이 계속되자 채비를 거두고 미끼를 교체한다. 오후 탐색에는 참붕어가 사용된다. 정확한 입질은 아직 없지만 미끼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봐 활성도는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것 같다.
게다가 아직 낚시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높은 활성도가 있으니 해가 지고 나면 좀 더 선명한 입질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더해져 가을이 무르익어감을 느끼게 한다. 이제 어디를 가든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 특히 황금빛으로 펼쳐진 들판은 마음마저 가을을 닮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아라리 연그러 고개를 숙인 벼 이삭에는 힘들여 가꾼 이의 귀한 땀방울이 배어있을 것이고, 팔랑팔랑 날개짓을 하며 꿀을 수확 중인 나비도, 바람에 흔들리는 배초향도 가을의 향기를 짙게 해준다. 잠깐 사이 해는 서산 너머에 걸렸다. 뭔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붕어 입질은 아닌 거. 찌를 살짝 올리고 끌고 가는데 그리 시원한 입질은 아닌 것 같다. 에이? 속는 셈치고 일단 챔질을 해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추에 딱 걸렸다. 그래도 뿌지가 조금 올라온 것 같았는데 마름에 그대로 걸어버렸네. 이것이 바람이 부니까 마름에 밀려 떠다니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꾼은 오랜 경험의 노하우를 발휘한다. 지금 이때 마름은 거의 이렇게 당기면은 쭉 따라옵니다. 이제 밑에 그 줄기가 사가가지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낚싯대를 위로 치켜들다가 부러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당기시면 뭐 전체가 다 지금 뽑혀가지고, 아이고 줄기가 사가가지고 쭉 따라오네. 붕어는 없죠? 붕어 아니었어. 붕어는 없어요. 붕어는 없는데, 방금처럼 그 밤낚시 하시다가 특히 이제 큰 붕어 걸었을 때 이런 그 마름이 이제 삭는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낚싯대를 위로 치켜 드시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를 걸었던 혹은 빈 바늘을 수초에 걸었던 낚싯대를 접으시면서 차분히 끌어내시는 게 큰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가 지금 뽑혀 올라왔네. 와, 길다. 한 3m, 4m는 될 것 같은데. 저수지의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수면에 떠서 자라는 마름은 수심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길게는 3에서 5m까지도 자라난다. 한 해살이 불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물속에 뿌리부터 삭아내린다. 완전 뿌리까지, 아주 잔뿌리까지 아주 제대로 뽑혔습니다. 이 마름은 봐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부터 썩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껌껌하게 서서히 썩어서 올라오면서 이제 위에까지 뿌리가 썩어서 올라옵니다. 마름은 삭아내리면서 가스가 배출하고 기포도 생기기 때문에 포인트로 삼기엔 어렵다. 하지만 이곳은 다행히 마름이 빽빽하지 않고 떼장의 경계 지점 등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 자연적인 공간에 찌를 세울 여유도 있어 이맘때 포인트로서 적당하다. 이제 해는 완전히 산을 넘어갔다. 휴지에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며칠 사이에 일몰 시간이 꽤 일러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는 케미컬 라이트를 꺾어 찌에 달고 미끼도 바꿔 본격적인 밤낚시를 준비할 때다. 10개의 대의 케미컬 라이트를 꽂는 동안
어느새 어둠은 완전히 물이 들었다. 낚시꾼에게 계절은 이렇게 다가온다. 바다의 등대처럼 작지만 강한 불빛이 수면에 떠오른다. 이제 이 빛들을 의지해 한밤을 지새워야 한다. 찌는 이 밤, 가장 고마운 존재이자 가장 원망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케미를 꺾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갑자기 어둠이 밀려온 것 같습니다. 느낌에. 왼쪽 때 그 케미 꺾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다 꺾고 나니까 지금 거의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시작했는데, 뭐니 해도 그 낚시는 케미 불빛이 이제 살아나면서 밤 낚시가 시작되면서 그 즐거움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낮에 자리를 잡아서 던져 두었던 그 찌에서 이제 케미 불빛이 이렇게 반짝이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끼를 끼워서 이제 넣으면은 금방 찌가 푹 하고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어둠이 내리고 또 케미 불빛이 반짝이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밤을 새워보겠습니다. 날씨도 좋은 밤, 찌에서 들려올 반가운 소식을 기다려본다. 연밭이 형성된 저수지는 낚시의 어려움 때문에 대체로 자원이 잘 보호된다. 게다가 이곳은 지난 4년간 낚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늘어난 자원도 많을 것이다. 끈기 있게 기다리다 보면 예전처럼 사자 대물붕어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서서히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운데 찌가 심상치 않다. 과연 어떤 대에서 가장 먼저 시원한 찌올림을 보여줄까? 그런데 찌를 툭툭 치며 괴롭히던 입질들이 어느 순간 뚝 끊겼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몇 번 툭툭 치더니 전혀 움직임이 없네. 따먹었나? 미끼를 따먹은 것 같은데 느낌에. 그렇다니까. 아이고 깨끗하네요. 보통 보면은 새우를 끼워 넣고서 밑에서 잡어라든가 아니면 혹은 귀신이라든가 붕어들이 이렇게 미끼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찌가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위아래로 톡톡 움직이는 입질에는 거의 미끼, 그러니까 새우나 참붕어가 손상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따먹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늘에서 이탈이 되든. 근데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케미를 움직이는 입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거의 그런 케미의 움직임은 미끼에 손상이 없이 원줄이나 혹은 목줄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꺼내 보지 않아도 미끼의 이탈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 위아래로 툭툭 이렇게 치더니 아니요 달까 미끼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다시 달아가지고 넣어 보겠습니다. 으쌰. 다시 던져진 찌. 하지만 단번에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마름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제 삭아 내리면서 바람이 부니까 떠다니니까 상당히 찌 세우기가 힘드네요. 찌가 서자마자 다시 입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상하로 들썩이는 입질이다. 혹시 미끼에 손실만 생기고 있진 않을까 걱정스럽다. 작은 입질은 시원한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찌를 조금씩 들썩이면서 꾼의 애를 태우고 있다. 미끼를 갈아 넣자마자 뭐이 툭툭 치네. 저기 붕어는 아닌 것 같아. 찌는 다시 그 상태로 멈춰버렸다. 다시 미끼를 갈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툭툭 치다가 쭉 올라오는 미끼를 있어야 되는데 툭툭 치다 말아버려. 에이.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답답한 입질만이 이어지며 시간이 흘러간다. 어느새 밤 9시를 넘어서는 시간. 지금쯤이면 시원한 입질 한번 받아볼 만도 한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때 찌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며 오랜만에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한다. 이제 찌만 시원하게 올려주면 된다. 어느새 밤 9시를 넘어서는 시간. 지금쯤이면 시원한 입질 한번 받아볼 만도 한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때 찌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며 오랜만에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한다. 이제 찌만 시원하게 올려주면 된다. 분위기가 좋다. 이때 순식간에 이어진 챔질. 뭔가가 걸리긴 했는데 그렇다. 해. 이거 뭐냐? 붕어냐? 붕어네? 잡언가 했더니 작은 붕어가 걸려 나온다.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맨날 가면은 이 첫수를 갖다가 뭐 7치를 못 넘기냐. 꾼이 만족하기엔 아쉬운 사이즈다. 어허이. 새우도 이따만한 거 끼어가지고 그냥 완전 끝까지 밀어 올리는 입질을 보고 거의 뭐라 합니까?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챔질을 했는데 그래도 작지만 황금빛을 띠고 있어 때깔만은 빠지지 않는다. 지느러미와 꼬리가 검은 것이 전형적인 마름밭 붕어다. 아쉬움은 있지만 마수거리는 한샘이다. 좀 더 큰 녀석을 기대하며 새우를 단다. 새우들은 밤이면 수초대가 있는 연안으로 몰려든다. 그래서 대물붕어를 노리는 낚시에서 주로 밤시간 공략용으로 즐겨 사용된다. 과연 오늘 밤 이 효지에서도 새우의 위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입질 형태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게 나타나는 것이 또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마름이 사가 내리면서 수초가 사가 내리면서 나타나는
그 입질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 저녁을 덮고 있던 마름이나 그리고 혹은 말풀 밑에서 올라왔던 말풀들이 사가 내리면서 이제 그 겨울로 가면서 특히나 그 연이나 그리고 부들이나 이런 그 여타 정수수초들도 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바닥으로 내려앉고 바닥이 지저분해지면은 우리가 그 캐스팅을 해가지고 바닥에 안착시킨 뽕돌하고 목줄하고 미끼는 일직선이 아닌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상당히 불규칙하게 장소를 잡고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수초가 사가 가지고 내려앉는 시기에 입질 형태를 굉장히 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챔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그 마름이 저녁에 있는 곳에서 사가 내린 곳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찌 올림이 그 약 한 5번 중에 입질이 오면은 찌 올림, 정확히 정직한 찌 올림이 올 때가 약 한 3번 정도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살짝 올렸다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바닥에 사가 내려가지고 채 썩지 않은 둥글둥글한 그 마름의 줄기들이 이제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미끼가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경우, 붕어가 흡입을 했을 때 아니면 건드렸을 때 그 미끼가 바닥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 끌려 들어가는 입질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끌려 들어가든 아니면 찌가 올라오든 지금 우리 가을철 그 수초가 이 사가 내리는 이 시기에는 평상시 하절기나 그리고 봄철에 그런 그 대물낚시 밤에 하는 그 낚시 패턴, 입질, 챔질 타이밍보다 약 한 0.1초 정도 좀 챔질을 빨리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고 챔질을 하시면은 그 다른 그 헛챔질, 그러니까 섞걸림에 의해서 붕어가 빠지는 현상을 상당히 그 보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낚시하실 때 챔질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처럼 마름이 사가 내리는 포인트도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챔질이 반 템포 정도 빨라야 하는데, 미리 예비 동작을 갖추고 찌가 정점에 오른 순간 낚아채는 것이 유리하다. 모기도 없고 덥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달도 없고. 그러나 기다리는 월척 입질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과연 언제쯤 시원스런 입질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찌 하나에서 잔입질이 보이는 듯 하더니 금세 뚝 끊어진다. 밤은 깊어가고 기다림의 시간은 기약 없이 길어진다. 이때 다시 움직이는 찌. 꾼의 몸은 반사적으로 찌로 향한다. 그러나 찌는 올릴 듯 말 듯 뜸을 들이며 꾼의 애간장을 태운다. 초조한 듯 바라보는 꾼. 하지만 찌는 아직도 미적미적 솟아오르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래도 손은 조심스럽게 대기 상태. 드디어 맨 오른쪽 찌가 솟아오른다. 올라온다. 자, 우와. 소리부터 기대되는 씨알인 것 같다. 그런데 이놈 나오는데 얼풀에 갈렸다니까요. 보여있는. 야. 이런,
붕어가 마름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행여 빠져버릴까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지만 쉽사리 빠질 것 같지 않다. 안 되는데 그냥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땐 급하게 끌어내다 보면 채비도 고기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물가로 가서 약간 채비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짜 나온다. 와, 있다 이놈. 힘이 아주 그냥 좋구나. 아따, 붕어 이쁘다. 마침내 월척 등장. 턱걸이급 캬우 되겠습니다. 어허이. 이거 뭐 새우에 정말 예쁘게 그냥. 아이. 이런 것이 낚시꾼의 본능일 것이다. 월척을 잡아놓고도 사람 욕심이 이렇단 말입니다. 또 찌가 올라오니까 무식 중에 바로 또 챔질이 들어갑니다. 덩치만큼 먹성도 좋은지 보통 이번 절에 걸려 나오는 바늘이 깊숙이 모간 천정에 걸려 나왔다. 먹성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 찌 올림을 보니까 굉장히 그 정통적인 새우 쭉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다 이 화면에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바늘이 지금 상당히 안쪽까지 지금 박혀 있습니다. 한 입에 그냥 팔아가지고 저 안쪽에 박혀 있는데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측을 해보니 아쉽게도 29.5cm, 1cm쯤 빠지는 준척급이다. 월척이라 여겼던 것이 무한하지만 반가운 녀석이다. 일단 활성도도 좋고 자작 무렵에 이 정도 입질을 보이고 있으니 새벽으로 갈수록 조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밤은 길고 아직 월척을 만날 시간은 충분하다. 준척급을 만나고 나자 지쳐가던 꾼의 눈빛도 다시 살아났다. 점처럼 박힌 케미컬 라이트의 불빛에 신경을 집중한다. 과연 언제쯤 월척을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림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희망이 있어 힘들지만은 않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행 출조인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곳은 같은 제방권으로 나광진 씨 우측편에 자리 잡은 김용환 씨의 포인트다. 김용환 씨에게도 월척은 아니지만 조가가 있다. 8치급 붕어 2마리로 2마리 모두 자정이 되기 전에 낚은 녀석들이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으로 지금 와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와서 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는 낚시를 했던 적이 없는 저수지예요. 저수지인데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초저녁에 한 8치급 한 2번 정도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중후한 찌올림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중후한 입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으로 가면서 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추워져 가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대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김용환 씨는 나광진 씨와 달리 물가에서 떨어진 제방 뚜기에 앉아 대를 들이우고 있다.
총 5개의 대를 펼쳤는데 2.6칸에서 3.2칸까지 긴 대를 위주로 해서 떼짱과 마름 연안을 공략하고 있다. 쌀쌀해진 밤 공기에 난로를 켜고 앉은 김용환 씨. 아직 월척은 만나지 못했지만 새벽 입질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고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이슬도 그냥 아니고 비 오듯이 내리고. 아이고 난로 없으면 낚시 못 하겠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계절의 변화는 온몸으로 느껴지지만 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새벽으로 갈수록 더 좋은 씨알이 나오리라 기대했지만 몇 시간째 이렇다 할 입질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벌써 몇 시간째 꼼짝 않고 찌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상과는 다른 전개의 꾼의 눈빛에도 불안한 기색이 엿보인다. 그런데 다시 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흔들흔들거리는 입질만 보일 뿐 챔질할 만한 찌올림이 안 된다. 4cm 이상만 찌가 올라와도 챔질하겠는데 1cm 올렸다 내리고. 잔챙이가 붙은 것일까? 입질이 영 시원치가 않다. 손은 뻗어보지만 머뭇머뭇 망설이게 되는데 찌는 계속해서 긴가민가하는 입질만 보인다. 결국 손을 거둔다. 분위기는 꼭 월척이 나올 듯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막상 찌올림이 나타나질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때 드디어 솟아오른 찌. 조금 늦은 챔질이었는데 다행히 뭔가가 걸렸다. 잔챙이 붕어 한 마리가 물어가지고 찌를 끝까지 올려놨구만. 아쉽지만 이번에도 기대만큼 그리 큰 붕어는 아닌 것 같다. 등장한 녀석은 8찌급 정도다. 새우를 큰 걸 껴놨는데 여덟 찌급이나 되겠네. 이쪽에 찌가 쭉 올라오다가 다시 싹 내려가길래 이쪽에 신경 쓰다가 왼쪽으로 보니까 찌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벌써 동동동 떠서 가고 있네요. 그런데도 붕어는 크진 않고 그냥 8찌급이나 되겠네. 역시 황금빛으로 등장한 녀석은 24cm의 씨알이다. 손맛은 보여줬지만 많이 아쉬운 씨알이다. 시간은 다시 새벽 6시. 밤이 많이 길어진 탓에 이 시간에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밤을 지샌 꾼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엿보인다. 잠깐 사이 하늘은 한결 밝아졌다. 조금씩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이 순식간에 대지를 가득 채운다. 지친 조사들은 일어나 기지개를 펴기도 하고 잠깐 단잠에 빠지기도 한다. 지난밤의 조과는 어땠는지 서로 아침 인사도 나눈다. 꾼은 아침이 되면서 미끼를 교체한다. 야행성인 새우를 대신해서 참붕어를 달아 넣는 것이다. 새벽 마지막 찬스를 기대하며 찌는 제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꾼의 눈에는 졸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해는 이제 완전히 떠올랐다. 해가 솟을수록 대지는 밤의 어두움을 감추고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간다. 강아지 풀은 밤이슬을 털어내고 말끔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고 있다. 복슬복슬한 것이, 이름이랑 생김새가 이렇게 딱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밤에 활짝 피었던 들꽃은 이제 점점 꽃잎을 접으려는 듯 졸린 모습이다. 아침을 반갑게 맞는 자연과 달리 꾼은 졸음과 피로에 시달린 푸석한 얼굴로 아직도 찌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 와중에도 한순간에 작은 잔챙이 붕어가 걸려 나온다. 아이고, 눈이 막 감기고 피곤한데 날이 새니까 잔챙이가, 완전 잔챙이가 새우를 먹고 올리네. 끝난 것 같네요. 날이 새면서 해가 올라오면서 새우에 장갑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한때 이름난 대물터였던 효지.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무성하게 자란 수초대가 반겨주는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그 수초대의 위력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때 씨가 마를 뻔했던 이곳의 붕어 자원이 낚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효지의 미래가 기대된다. 멋지게 밀어 올리는 케미컬 라이트를 쳐다보면서 힘찬 챔질과 함께 그 월척 상상의 날을 폈었습니다. 계측 결과 월척이 못 됐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지금 그 대체적으로 저수지들이 그 벼이삭이 필 때 전체적으로 그 배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다 할 비 내리지 못하고 상당히 지금 저수지들이 수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저수지들의 수초까지 사가 내리면서 악재가 겹친 상황 하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저수지나 할 것 없이 지금 조항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로 접어가는 때 이제 그 우리는 저수지를 이제 뒤로 하고 또 수로 쪽으로 붕어를 찾아서 떠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즐거웠던 하룻밤 밤낚시 뒤로 하고 다음 그 촬영지 또 출조지에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